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구글 클라우드가 웹3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블록체인 원격 프로시저 호출 RPC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더 블록에 따르면 이 RPC는 개발자들이 API 호출을 통해서 블록체인 데이터와 기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제이슨 RPC 표준과 호환되어 개발자들이 최소한의 조정으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이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시 시점에 구글 클라우드의 블록체인 RPC 서비스는 이더리움 메인넷과 테스트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향후 1년 동안 추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구글 클라우드는 자사의 RPC 서비스가 블록체인 공간에 간단한 진입점이 필요한 스타트업부터 신뢰할 수 있고 고성능의 인프라 솔루션이 필요한 대기업까지 광범위한 대상을 위해서 맞춤 제작되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 서비스는 인퓨라, 알케미, 퀵노드, 앵커 등 개발자들이 전체 노드를 운영하지 않고도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존 RPC 제공업체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초당 최대 100개의 요청을 허용하는 무료 서비스 티어를 출시했으며 이는 실시간 및 데이터 집약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그리고 이미 이더리움, 솔라나, 앱토스 등 여러 블록체인을 위한 노드 호스팅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블록체인 중심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구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아주 대중적인 세계적인 기업이죠. 근데 이 구글의 클라우드에서 이런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RPC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전 세계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포춘에 따르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가 새로 출범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트루엑스의 초기 기본 결제 통화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트루엑스는 코인베이스 전 거래소 책임자 비샬 굽타와 엔지니어 패트릭 맥크리어리가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날 비밀리에 출범했다고 합니다. 모회사 트루마켓츠가 구축한 이 플랫폼은 향후 몇 주 내에 거래 기능을 시작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대형 암호화폐 몇 개의 현물 거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 메이커다오의 다이에 이어 시가총액 기준 4위인 스테이블 코인 PYUSD로 결제된다고 하는데요. 굽타는 시간이 지나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옵션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거래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트루엑스는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비등록 중개인 및 수탁인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하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달리 트루엑스는 수탁 업무를 PYUSD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인 팍소스에 위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이제 비등록 중개인 및 수탁인으로 운영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트루엑스는 그렇지 않다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아예 팍소스에 위임을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트루마켓츠 RRE 벤처스, 리시프로컬 벤처스, 핵 VC를 비롯해 팍소스, 솔라나 재단, 앞토스 등으로부터 900만 달러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네. 전 코인베이스 임원들이 좀 만들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면서도 어떤 점이 다를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뭔가
기능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그려나갈지 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최근 디파이 업계에 진출한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사용해 치즈버거를 구매했다고 하네요. 이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으로 처음 구매한 물건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더 블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수요일 저녁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콜로세움에서 열린 선거 유세 전 뉴욕시의 펍퀴바에 들렀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구매 후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펍퀴바의 X 계정은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거래 중 하나가 방금 이루어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스 파키아와 함께 펍퀴 뉴욕시에서 버거를 구매했다. 블록 높이 86만 1871이라고 게시했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이후 바에 있는 손님들에게 버거를 나눠줬다고 하고요. 그는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이것이 크립토 버거다 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트럼프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식단을 숨기지 않았으며 심지어 개인 제트기에서 맥도날드 빅맥을 은쟁반에 담아 제공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래 내용은 뭐 그냥 그런 가십거리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자 현재 이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죠.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크립토로 버거를 사 먹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재밌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식에 대해서 체스님, 기린님과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들어볼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68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보다가 뒤로 넘어갈 뻔해 깜짝 놀랐네. 의자가 뭐 문제가 있나요? 등받이가 이게 뭐 부러졌는지 빠졌는지 뒤로 살짝 기대려고 딱 기댔다가 뒤로 넘어갈 뻔했는데, 혹시나 이게 이제 그 엔딩 시그널과 맞물려서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만약에 들리셨다면 접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으셨길 바라면서,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저는 뭐 명절 때 술 마시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출근 날이 돼서 거의 군몽과 같은 연휴를 보냈습니다. 이게 순삭이 된 그런 명절이었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 추석 연휴니까 우리 세 사람 모두 막 엄청 막 특별하게 뭘 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냥 추석 연휴 각자 이제 가족들과 보낸 게 이제 다일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제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서 좀 잘 쉬긴 쉬었는데, 이상하게 항상 사람이 간사한 게 어쨌든 연휴 때 쉬었잖아요. 쉬었으면 이제 연휴 끝나고 출근할 때 기운이 넘쳐야 되는데 기운이 이상하게 다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휴식 모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업무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뭐 저는 좀 명절에 일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이제 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정리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일 좀 많이 했는데, 좀 이제 저도 정신 차려보니까 뭐 거의 뭐 이제 쉴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남은 하루는 거의 좀 자면서 보냈던 것 같고, 네. 이제 또 출근하니까 이제 그냥 또 계속 일했다 보니까 그냥 명절 같지 않은 명절 보낸 느낌. 네. 그래서 뭐 다시 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근데 다행인 점은 이제
또 다시 주말이 왔기 때문에. 아니, 10월 초에 또 연휴가 또 있더라고요. 네, 이제 네. 그거 보면서 또 견뎌야죠. 네, 그래서 뭐 주말이고 또 뭐 한 두 주 견디면 또 10월에 또 연휴가 있으니까 다시 힘내서 오늘 또 특히나 이제 또 비가 와가지고 아, 다행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뭐 좀 덥지는 않으니까 대신에 이제 덥지 않은 만큼 뭔가 좀 사람이 차분해지잖아요. 비 오는 날에. 그래서 이제 저희라도 파이팅 넘치게 더 해가지고 그 다른 청취자분들은 파이팅 있게 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주제라기보다는 오늘 이야기 들어볼 이 내용을 또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사실 드롭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어떤 소식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RPC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이게 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기린 씨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개발자시니까. 별로 영향은 없을 겁니다. 뭐 이게 그냥 짧고 굵게 얘기하면은 지금 어쨌건 네. 뭐 블록체인 얘기보다도 이거는 네. 이제 그 IT계열 클라우드 시장에서 지금 이제 크게 AWS, 아마존, AWS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네, 이제 네, 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네. 이제 이 GCP 구글 쪽은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아마존이 이제 한참 동안 거의 독점세였다가 최근에 이제 애저가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좀 애저한테 꽤나 이제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네, 네. 그래도 이제 어쨌건 AWS가 가장 1순위로 점유율이 높긴 합니다만 어쨌건 최근 상황에서는 아마존 입장에서 기쁘진 않겠죠. 근데 이제 GCP는 이제 3순위인데 지금 그렇게 어쨌건 클라우드 시장에서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네, 네. 그나마 이제 GCP나 MS 쪽으로 이제 조금 고개를 돌려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AI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아마존보다는 앞으로 좀 경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 거고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애저랑 그 저기 뭐죠? AWS에서는 진작부터 이제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노드 돌리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었고 RPC도 뭐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결정적인 거는 아까 이제 거기 나왔던 그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몇 가지 RPC API 서비스를 하던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네네. 웹3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의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이제 구글도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하는 게 이더리움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네네. 사실 그렇게 많이 쓸 게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다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블록체인이 이미 뭐 몇십 개에서 수십 개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하나 쓰자고 지금 구글로 옮기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이거 런칭 하면서 이제 좀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볼 것 같은데 원래 구글이나 이쪽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네, 네, 네.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구글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유튜브 잘하는데 뭐 이런 네네. 느낌이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좀 이게 불씨가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않고 좀 돈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워낙 지금 구글 GCP의 점유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잽을 좀 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좀 어떻게 더 잘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이제 뭐 작은 영세하진 않지만 인프라나 이제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긴 해야겠죠. 네. 아니 그 구글 하면은 사실 워낙 그 너무 뭐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런 걸 한다 했을 때 되게 뭐 엄청난 위협이 이 클라우드 시장에 엄청난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실 클라우드 시장에서 구글이 그렇게 막 영향력이 엄청난 편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제 뭐 다 이제 각자 잘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 이제 구글이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잘하는 영역은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다른 기사들 좀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IT 기업들이 굉장히 해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 전후로 뭐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인력 시장도 바뀌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아마존도 그렇고 근래 이제 해고 많이 했고 구글도 이제 해고를 많이 하면서 이제 자사가 운영하고 있던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접고 있어요. 이거는 뭐 구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뭐 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돈이 안 되는 서비스들은 지금 뭐 MS도 그렇고 많이들 접고 있고 네. 그나마 이제 어쨌건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한다는 거는 여기서 좀 돈이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게 좀 그래도 블록체인 씬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인 거죠. 지금 뭐 사실 어떤 업체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들도
원래 기존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 돈 안 돼도 그냥 원래 하던 거 그냥 많이 이제 유지하고 네네. 이제 유저들한테 워낙 돈 많이 버니까 네. 이제 좀 인프라 같은 것들 무료로 많이 제공하고 했는데 이제는 돈 안 되면 이제 과감하게 접는 상황이고요. 돈 안 되는 서비스들 과감하게 접고 있고요. 인력들 해고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구글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블록체인 시내는 이거 어쨌건 돈이 보이니까 하는 거다라는 시그널로 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돈이 보이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다행인데 말씀해주신 거 딱 들었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저거 다 해보다가 이제 최후의 이제 수단으로 크립토를 선택한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어쨌건 AI를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건 이제 공격적으로 하려면 어쨌건 요즘 트렌드가 이제 블록체인보다는 좀 블록체인 수면 아래로 좀 잦아들고 있고 AI가 좀 뜨니까 네. AI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긴 할 텐데 어쨌건 뭐 요새 뭐 트럼프도 그렇고 이따가 얘기할 네. 그렇고 어쨌건 불씨가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으니까 이게 구글은 장기적으로 계속 뭐 그렇게 대단한 이쪽으로 뭐 하겠다 스탠스를 보이진 않았는데 어쨌건 뭐 꿈틀꿈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RPC 서비스를 어떤 용도로 이제 쓰게 되는 건가 이제 개발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거래소들에서 지갑 개발할 때 이제 블록체인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아니면 뭐 이제 누가 뭐 어떤 거 얼마 입금 출금 같은 거 개발을 할 때 이제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노드를 운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초창기에는 뭐 그냥 누구나 다 운영을 했는데 요새는 뭐 블록체인 노드 한번 운영하려면 뭐 용량도 엄청 많이 들고 많은 성능도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네네.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작게는 몇십만 원, 크게는 뭐 몇백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요게.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래소를 하거나 아니면 크립토 지갑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이제 이 RPC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노드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근데 이제 기존에 아까 이제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인프라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것들 대신에 좀 구글이라는 대기업이 운영하니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건데. 근데 거래소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더리움만 제공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이제 작은 뭐 폴리곤을 비롯해서 아비트럴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뭐 20몇 가지, 30몇 가지 다 이상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구글로 다 넘어올 수는 없는 거고 네네네. 이제 구글이 앞으로 이제 다른 플랫폼들을 많이 지원해야 이제 기존 업체들이나 새로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이제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기존에 있는 지갑 솔루션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겠네요. 뭐 지갑 뭐 솔루션 요새 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로 된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지갑 솔루션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지갑 이제 고객한테 직접 맞닿는 부분에서 지갑 이제 소프트웨어 앱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 네. 또 거래소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록체인 API를 제공하는 좀 테크 쪽에 맞닿는 업체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제 API 쪽에 맞닿은 부분들에 대한 경쟁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쪽이랑 경쟁하는 건 아니죠, 사실. 거래소나 뭐 이제 그 저희가 봤던 뭐 땡땡랩스 뭐 이런 데들하고 뭐 둘 다 운영하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CP랩스 아니죠? 네. 둘 다 운영하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테크 쪽에 붙어 있는 회사들하고 좀 경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근데 결국에 이러한 시도 자체도 구글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좀 늦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더더욱 뭐 사실 아마존이나 뭐 애저 뭐 그런 MS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거 뭐 아까 이제 이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라고 해봤자 뭔가 구글이라는 대기업에서 하니까 뭔가 좀 안심하고 쓸 수 있겠지 그 정도인데 그것마저 이미 아마존이나 뭐 MS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 그 장점도 좀 특별히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론에 별로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뭐 거래소든 지갑이든 하려면 요새 뭐 비트 이더만 하는 데는 뭐 이제 국가 단위의 뭐 은행 뭐 이런 중앙은행 이런 데만 비트 이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이거 GCP 좀 고려하겠죠. 뭐 아마존. 근데 이제 그냥 일반 거래소는 비트 이더만 해서는 안 되고 뭐 기본은 뭐 20개 30개는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건 아마존이나 애저나 이런 데도 20개, 30개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다른 작은 업체들,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들이 지원이 훨씬 빵빵하고 여기에 이제 집중돼서 포커스돼서 이제 확실히 더 잘해주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빠르고 네. 이제
그런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구글도 열심히 해야죠. 거기 어쨌건 구글이라는 회사가 다 여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작은 팀의 일부에 있는 작은 인원들이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구글이 AI 잘 하고 있고 뭐 유튜브 해가지고 너튜브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늦었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미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기인 씨 말씀대로 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이렇더라도 그 외국에서는 그래도 아직 블록체인에 돈이 뭔가 모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좀 경쟁적으로 해서 이기려면은 그 이제 네. 키 보안 관련한 것들을 조금 더 디벨롭하면은 이제 네. 대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사실은. 이제 지가 개발한 업체나 RPC 이제 제공한 업체는 키 관리에 대해서는 다 약간 네. 너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데 보면 이제 HS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드웨어 보안 모듈 같은 것들 키 같은 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게 크립토 씬이랑은 잘 호환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대규모 이제 블록체인 운영하는 뭐 키를 직접 관리해주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보안 모듈들을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해서 관리해야 되는 등의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건 하드웨어 이제 직접 관리하는 되게 불편해요. 그거 지나가다가 누가 발로 차면 깨지고 전선 밟으면 컴퓨터 꺼지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이걸 누가 관리해주는 게 제일 편한데 네.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해주는 거가 되면은 이제 사실 구글에서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플로우가 되면은 아마존이나 애저에 비해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있겠죠. 물론 대신에 이제 그런 자산 키 관리에 대한 것들은 좀 이제 구글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작은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건 구글이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직접 네, 하는 네. 것보다. 그게 다 사실 돈이거든요. 인력과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원 잘해주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첫 번째 신청곡을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신청곡은 이제 첼세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구글이 더욱더 이제 분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서 이제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More and More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허밍 어반 스테레오. 허밍 어반 스테로이드는 안 되네. 스테레오의 이제 More and Mor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잡고서 엄지로 손등을 어루만져 주던 2월의 추운 아침 마음은 너무 따뜻했는데 지금 넌 변했어 난 여전히 사랑스러운데 왜 그래 어쩜 그래 왜 그래 이제 나
나의 울음도 더 이상 울지 않아. Oh, love me, hold me, kiss me, baby, baby. Oh, love me, hold me, kiss me. 조금 더 예뻐해줘. 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모앤모어 듣고 왔습니다. 그 스테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수분들이 들으시진 않겠지만 가수분들이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팬분들이 혹시라도 듣게 되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니 이 가수를 제가 알긴 알아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제가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말하다 보니까 이게 스테로이드가 나오겠네. 아무튼 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체스님이 뭐 오늘 날씨랑 뭐 날씨 고려해서 가져오신 건 아니겠지만 이게 좀 잘 어울리네요. 비 오는 날에 딱 듣기에 좀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그때 그분 그 팩트 폭격을 듣고 나서 요새 좀 신경을 쓰게 됐어요. 이제 어디서 들은 내용 이런 거 말고 이제 내가 좀 세련돼 보이려면은 뭘 해야 될까라고 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보다가 이제 구글 이 내용이랑 좀 잘 맞는 제목을 찾다 보니까 이제 요걸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최근 노래인가요? 아니 오래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꼭 신곡이 아니더라도 약간 느낌 있는 곡을 이제 좋아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죠. 네. 아무튼 아주. 그분 저기 좀 영상도 좀 빨리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안 보내주시니까. 근데 이게 아마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게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단편 다큐멘터리에 우리가 들어갈 건데 뭐 한 꼬다리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도. 뭐 과제목이라고 했던 것 네, 같은데. 네, 그렇죠. 아무튼 그 학부생이시다 보니까 뭐 퀄리티가 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받는 대로 저번에 최스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연락 주시면 그 영상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 그냥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올리는 거 그분도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좋아하죠. 그거는 많이 알리면 좋은데. 네. 우리 덕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근데 우리가 너튜브 구독자가 없어서 많이 알리기는 근데 어렵겠지만. 거기 약간 청취 수는 그래도 네. 그 주제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뭐 재밌으면 또 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전 임원들이 뭐 나와가지고 트루엑스라는 또 거래소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 트루엑스의 기본 결제 통화가 이제 페이팔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 PayYUSD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가 또 이제 같이 이제 뉴스로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코인베이스 전 임원들이 트루엑스라는 거래소를 만들었다. 오, 그래? 한번 놀라고. 근데 거기 기본 결제 통화가 이제 PayYUSD래. 그래서 두 번 놀라고. 좀 이런 놀랐다기보다는 그래? 하면서 관심을 사람들이 갖는 것 같은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 결제 통화로 채택을 했다는 게 뭐 저는 이런 것들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건지 잘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거래소는 사실 원화를 입금해서 그 원화로 뭐 거래 뭐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 매수한 코인을 가지고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식이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다시 원화로 팔아서 이제 출금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애초에 그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원화가 하는 역할을 PYUSD가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한다 이게 지금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지금 뭐 메타마스크라든지 이런 데 서비스 들어가 보면은 요새 이제 그 페이팔이나 이런 거 이제 뭐 페이팔 아니고 뭐지? 벤모. 네. 벤모에서 보면은 그 이거 페이팔 이거 PA 이제 뭐죠? 페이팔 USD 이거 살 수 있게 네네네. 지금 해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크립토를 그냥 바로바로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네네. 좀 예외죠. 지금 네네. 별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냥 사실은 그냥 원화 입금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어제 저기 택시 아저씨랑 얘기를 하는데 그 택시 아저씨가 저한테 갑자기 제가 뭐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비트코인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비트코인 10,00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기분일까 막 이러면서 갑자기 저기 사장님도 비트코인 투자하세요? 자기는 리플만 산대요. 그래서 이제 업땡땡이랑 코땡땡에 이제 리플을 넣어놓고 업땡땡은 단타용이고 코이너는 이제 장기 보관용인데 코땡땡이라고 해놓고서. 근데 거기다가는 왜 리플만 사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리플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그때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쓰는 디지털 통화라는데 딱 이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지금 미션이 리플 30,000개 모으기가 미션이라 가지고 지금 한 27,000개를 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리플을 알게 된 그런 경로라든지 투자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이제 이 거래소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쓰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페이팔에서도 이제 페이팔에서 만든 코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는 그런 심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과 상당히 비슷한 포지션인데 약간 거래소에 특화된 그런 이제 코인이 되겠죠. 근데 이게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궁금한 지점은 그러면 어쨌든 PYUSD로 거래소가 결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USD로 교환을 하겠죠? 뭐 그냥 사실 거래소 네. 입장에서 이게 지금 거의 기관 투자 저도 몇 개 찾아보니까 기관 투자자를 위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네. 일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 고위 임원 정도 되면은 자기네 업계 인맥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나와가지고 거래소를 차린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소 요즘 개나 소나 다 많이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와서 이제 하는 이유는 뭘까 했을 때는 자기들이 뭔가 강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네네. 했을 때는 강점이 뭔가 했을 때는 결국 이거 자기들이 이제 이 거래 물량을 끌고 올 뭔가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겠고 네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위주로 한다는 거는 어쨌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원들이나 뭐 OTC 마켓 같은 그런 큰 손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여기서 돈을 굴릴 거라는 게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일반 투자자들 받을 거면 사실은 갑자기 2X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코인베이스 뭐 땡땡땡 각 나라별로 이제 일반 유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쨌건 좀 고래나 어쨌건 그 이너서클에 있는 고래들을 위주로 좀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기린 씨 말씀 듣고 딱 드는 생각이, 이 코인베이스 전 임원들이 페이팔 쪽이랑 뭔가 좀 커넥션이 있나? 이 생각이 좀.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실 드는 게, 이게 사실 PYUSD로 갑자기 결제를 한다는 게 뭔가 제 기준에서는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결제로 쓰는 건 좋은데, 뭐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 뭐 쓰는 거지만, 뭔가 어떤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는 요래서 요게 좀 간편하겠구나, 뭐 요래서 좋겠구나 이런 게 딱 뭔가 캐치가 되는데 이 트루엑스에서 PYUSD를 쓴다고 하는 거는 뭐 지금 굳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 뭐가 좋아서 뭐 이런 게 좀 아직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트루엑스 기준으로는 되게 PYUSD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질 테고,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뭐 높아져 봤자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PYUSD 유통량 자체가 되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결국에 트루엑스가 잘 됐을 때,
같이 이익을 보는 쪽은 페이팔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럴 들어요. 수도 있겠죠. 네네. 네네. 그런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건 지금 요새 스테이블 코인에도 하드들은 결국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규제를 얼마나 지키는 애잖아요. 네네. 글로벌리 얼마나 통용되느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이제 웹2랑 얼마나 맞닿은 부분이 있느냐. 네네. 페이팔은 사실 그 부분에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막 많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얘기했던 뭐, 저기 뭐야, 트루USD, 뭐, 테더 뭐, 다 지금 막 여러 가지 그동안 사건 사고들이 있었으니까 막 규제 깨끗하게 지키고 웹2랑도 잘 맞닿는 부분이 있고 뭐 여기저기서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 페이팔 USD를 선택한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길버님 말씀처럼 어쨌건 커넥션이 있겠죠. 커넥션이 없다면은 사실 섣불리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유저들, 그러니까 일반 개인 유저들보다는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 유입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게 어떤 것인지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을 것이다. 아마 자기들 편한 거, 이제 규제 해결하기 편한 것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좀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것들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냥 협업 관계인 거니까 협업을 제휴를 맺어서 뭐 PYUSD 쓰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면에는 뭐가 있을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커넥션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페이팔이랑 뭔가 좀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라서 네, 오해는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신청곡 듣고 올 시간인데 다음 신청곡은 기린 씨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오늘 세 번째 기사가 이제 트럼프 관련된 건데 네. 트럼프가 하는 말들이 이제 저희한테 워낙 달콤하게 들리니까 니진스의 How Sweet. 네,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뉴진스의 How Sweet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ll I know is now 알게 됐어 난 그동안 맨날 always up and down 생각도 생각 spinning round and round changing my mind 세상에서 그렇지 이런 헛소리 How it's supposed to be 그만해 cause it's clean It's simple It's like biting an apple You know better. 거기선 좀 말고 얼른 나와. 열리지 마. In my storyline. So no.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Now that I'm without you. 나 더는 묻지 않을래. How sweet it tastes. 알려주지 않아도 돼. How sweet it tastes. Why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Now that I'm without you.
내가 빨리 나와 You let it in my storyline 더 나가면 더 얼른 나가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ine 더 나가면 더 be 네, 뉴진스의 How Sweet 듣고 왔습니다. 자, 뉴진스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해서 사실 연휴 때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뉴진스 노래 계속 들었거든요. 부르시진 않았군요. 부르진 않고 집에서 너튜브로 계속 이거 공연 그 퍼포먼스 영상 너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들었는데 오랜만에 또 들으니까 좋네요. 아니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 뉴진스. 뉴진스요? 아,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냥 뭐 이런 사태들이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좀 남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외부에 나와서 따로 네. 트리플 S처럼 펀딩해서 활동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뉴진스면 살아남죠. 민희진 님이랑 뭐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뭘 하신다 만약에 펀딩으로 이렇게 하신다 하시면은 사실 민희진 님 파워도 있는데 뉴진스랑 더해져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심지어 지금 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께서 좀 논란이 많으시잖아요. 논란이 많으신데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물려가지고 좀 잘 될 것 같아요. 트리플 S도 아니 저도 이제 기린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트리플 S라는 그룹을 몰랐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요즘 트리플 S가 진짜 핫하긴 핫하더라고요. 뭐 핫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심심치 않게 네, 많이 보여요. 많이 네. 보이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실 크립토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 컨텐츠가 이상했다. 컨텐츠만 좋으면 크립토도 잘 안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아니 그 지난주에 그런 청취자 질문이 있었어요. 그 NFT랑 그러니까 크립토나 NFT가 그러면은 이 덕질에 어떤 그 밸류 애들을 하는지는 잘 듣고도 잘 모르겠다. 이런 청취자 피드백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 청취자분도 알 것 같은데 누군지. 네. 그분이 근데 덕질을 안 해보셨잖아요. 네. 안 해보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더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이렇게 뭐 스티커 모으고 막 카드 모으고 하는 거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 저도 이제 할 때 체스님이 저한테 그 뭐 어떤 체인이야 이거 여쭤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원래 이런 거 보면 다 찾아보거든요. 네. 체인이나 뭐 트랜잭션이나 뭐 몇 개 있는지. 근데 이상하게 지난주는 그거 안 찾아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서비스 보니까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블록체인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거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냥 좋은 서비스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뭐 RPC 얘기도 그렇고 원래 이제 테크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은 저도 이거 뒤에서 뭐 하구나. 그래서 물론 제가 조사를 그냥 소홀히 한 걸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때 그래도 그거를 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지. 그때 녹음하면서 저도 알았어요. 네네네. 내가 그걸 안 찾아봤지.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웹3가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어쨌건 이게 뭐 블록체인 밸류 애들과 이제 뭐 블록체인 썼음으로써 밸류 애들 같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거 하나만 그냥 서비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건 잘 되고 있어서 뭐 저한테 그런 생각 안 들게 해줬으니까 뭐 괜찮았던 것 같고 평소에 저희가 이제 뭐 스마트폰 쓸 때도 예전에 저희도 얘기 있지만 기술을 가지고 광고하는 건 조금 이제 별로 저는 아주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양자역학 하지만 스마트폰에도 양자역학 들어가 있는데 막 양자역학이 들어간 스마트폰 이렇게 광고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래도 좀 잘 만든 서비스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했나? 약간 그런 좀 생각도 들었어요. 뭐 그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의문을 갖지 말아라.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저도 놀랐던 거죠 그때. 내가 왜 안 찾아봤을까? 나 원래 이런 거 다 찾아보는데 이제 그런 아무튼 저 자신으로서도 좀 의문이 있었던. 저도 듣고 나서 공감을 하는 게 밸류 애들을 굳이 테크 쪽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것만으로도 사실 새로운 밸류를 창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사실 블록체인에서 뭔가를 나왔다, NFT다, 뭐
비트코인이다 하면은 이제 아예 맨 처음에 그걸 탄생했을 때 테크 쪽으로 많이 어필이 돼서 사실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항상 사람들이 뭔가 기술적인 뭔가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걸 찾아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들이 많이 실패한 것들도 그 원인 중에 하나겠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은 기린 씨도 그렇고 테크 쪽으로 굳이 안 찾아보고도 이거 신선하네 재밌네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뭔가 밸류 애드가 되고 있지 않는 건가? 벌써 지금 딱 이제 출범을 했는데 뭐가 좋아 이렇게 하면은 사실 발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나중에 향후에 돌이켜 봤을 때 이건 크립토로 펀딩 받고 NFT로 이 사람들이 펀딩 받고 이런 것들이 재평가 받지 않을까. 나중에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 나중에 그런 히스토리나 노하우를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KBW 때는 그렇게까지 많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서. 네네. 네. 블루 형님이 저번에 만났는데 블루 형님도 KBW 초청장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싼데, 안 비싼데. 가졌대요. 네. 그렇고 그런 우리 그러고 보니 블루 형님 만났네요. 그걸 언급 안 해드리면 또 블루 형님 또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 뭉티기 제대로 먹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간단한 마지막 소식이어서 트럼프가 이제 띠드버거를 네. 비트코인으로 먹었다. 네. 마침 비트코인 색깔이 또 치즈 색깔이기도 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피자를 먹었으니 이번 트럼프는 햄버거를 먹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이거 다음에 주제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인가 그젠가 보니까 이거 트럼프가 디파이 서비스를 또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따로 주제로 하나 다뤄도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대선 후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강한 나라의 대선 후보가 그리고 네. 전 대통령이 어쨌건 이렇게 비트코인을 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하우스잇을 들고 오긴 했는데 네. 그거를 지지하는 게 러시아니까 이거 맞나? 약간 생각도 좀 들긴 저 하는 거.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우리나라 만약에 이제 가정으로 대통령이 된다면은 금융위는 어떻게 좌지우지할까가 되게 궁금해요. 진짜 만약에 디파이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못하게 하게 되면은 아예 금융위를 해체시킬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트럼프는 좀 그래서 근데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크립토 씬이 지금 완전 많이 죽은 게 이게 진짜 이런 사실 강한 트롤이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좀 저는 응원했던 게 구기 형님인데 구기 형님이 이게 한 번 그냥 탁 파장 맞고 나가지고 이제 너무 좀 너덜너덜 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한 번 이제 누군가가 좀 나와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걸 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JTBC에서 토론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이 기술 옹호파가 너무 약간 순둥순둥해가지고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이 디파이 이렇게 출시하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되게 부럽기도 하고 가끔 좀 한국에 좀 영향력을 좀 행사해가지고 약간 크립토 산업이 뭔가 좀 다시 활기를 좀 띨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 IT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말빨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체스님도 그때 이제 몇 가지 어그로 끄는 제목을 하셨잖아요. 네. 땡땡 작가님 불러다가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현국이 형님이 패널로 나가면 좀 셀려나? 약간 그 생각도 들고 네. 어쨌건 좀 입이 강한 패널이 좀 나가서 흥국이 형님이? 네. 아. 현국이 형 눈물 흘리신 형님. 네, 맞아요. 이제 어쨌건 좀 이제 말빨이 좀 세신 형님이 나가야 어쨌건 워낙 이제 팩트도 팩트인데 좀 말빨이 있어야 거기서 네네. 이제 토론이 되니까 좀 그런 분이 좀 계시면은 좀 약간 저는 괜찮지 개인적으로는 않을까. 좀 약간 이런 스타일, 약간 권희 형님 같은 그런 분들이 좀 한 분 이렇게 좀 강하게 하면 그분이 이걸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이렇게 자유와 관련된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가 어떤 금융의 어떤 불평등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걸로 논조 잡아가지고 우리 권희 형님이 좀 이런 쪽으로 좀 권희 형님 누구예요? 중건희 형님. 중건희 형님. 중건희 형님이 진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나서주시면은 또 이제 그분이 또 약간
미움도 많이 받는데 또 이게 한번 하게 되면 되게 사이다죠. 같은 편이면 엄청 사이다인 형님이어가지고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학자로서. 네,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드는 게 트럼프 이제 후보가 이 이미지 자체가 세잖아요. 그리고 돈도 엄청 밝히는 뭔가 이미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되게 이제 뭔가 민족 우월주의 같은 막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성향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분이 크립토를 하는 건 좋은데 뭔가 디파이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뭔가 이게 의미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기보다는 되게 이제 돈 굴리는 이런 쪽으로만 좀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불안 요소? 그러니까 물론 하는 게 중요해. 디파이든 뭐든 하는 게 사실 이 업계에는 너무 다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왕 할 거면 좀 뭔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프로젝트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것과 더불어서 이 트럼프 그 후보가 단지 띠드버거 먹었다는 이유로 뭐 당선되길 바래야 하는 건가라는 이제 그런 세계 평화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크립토만 잘 되는 걸 봐야 되는가 하면 딜레마가 좀 있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중건 형님 부탁드립니다. 여기 좀 왜냐면은 되게 진보적인 분이시니까 어떤 새로운 테크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하실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뭐 크립토를 옹호한다기보다는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신 글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요새는 제가 뭐 이렇게 뭐 SNS 이런 거 많이 안 봐가지고 그랬는데, 한번 좀 그런 이제 약간 논쟁의 어떤 점화라도 붙여주게 되면, 이게 무풀보다는 악풀이 제일 좋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무풀지대여가지고 좀 뭔가 하여튼간에 불씨를 좀 누군가가 올려야 되는데, 이 지금 막 뉴스 보면은 뭐 저기 빗썸 무슨 여기 재계약 뭐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밖에 없고, 다 지금 너무 약간 얼어붙은, 날씨는 더운데 지금 굉장히 지금 겨울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좀 반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트럼프랑 비슷한 우리나라 정치인은 사실 대구에 계시는 홍남프.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나서주시면 안 놔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무조건 그분도 약간 검사 출신이어서 이걸 되게 안 좋게 보실 것 같아서, 좀 네. 뭔가 진보적인 사람 중에 이제 약간 딱 촌철살인 해줄 수 있는 그런 패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한 줄 논평은 트럼프 후보자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블록체인 기반의 길벗의 인생 그거 괜찮네요. 사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진스 가져가. 네.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네. 뭐 사실 트럼프나 이렇게 좀 위에서 규제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문화 승리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트리프레스처럼 이제 사실 뭐 그냥 팬덤 만들어주고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네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뉴진스가 뭐 NFT 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문화 승리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좋죠. 이거 저희 입장에서는 뉴진스만큼 파급력 있는 아이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블로킹 368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신청곡은 있지의 달라를 가져왔는데, 우리 럼프 형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해가지고 달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달라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